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회간 예비순환 통계학 진행하게 된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10회 강의는 기본적으로 교재는 저희 남선통 개념 완성으로 나갈 건데 이 책이 약간은 어려워요, 문제들이. 그래서 예제들은 오히려 앞에서 같이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보충 자료 있죠? 이게 상이고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중간중간에 나갈 거예요. 여기 보면 복습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거를 풀어오시면은 그 다음날에 제가 같이 해설을 하면서 잘 푸셨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지금 가져오신 개념 완성 책이랑 요 보충 자료 이렇게 두 개로 돌아갈 거고 그리고 화목토 이번 주 하면 화목토 다음 주 화목 해가지고는 와서 한 20분 정도 짧게 복습 퀴즈 진행하고 해서 제가 상정하고 있는 이 강의는 지금 통계학을 그냥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 풀고 복습하고 요거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꽤 성공적인 강의로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얘기보다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죠. 네, 저는 작년에 재경지 최종 합격했고 그리고 19년도에도 2차 합격하긴 했었는데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상반기 동안에 스파르타반에서 통계학 모의고사 출제와 강평하고 3순환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료들이랑 제가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자료들 이거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들고 있는 자료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념 완성 책보다 보충 자료 첫 페이지부터, 그러니까 2페이지부터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 영장 수험 통계학 입문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굳이 앞에 걸어놓고 수험이라는 걸 붙인 이유는 저희가 실제 통계학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수준에서는 거기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엄밀한 학문적인 기초보다는 정확하게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배우는 것들도 예를 들면 이렇게 쭉 공부하다 나아가다 보면 이 부분이 약간 비어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실제 문제풀이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걸 누락을 하고 빠르게 저희가 실제 문제풀이가 가능한 위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통계학이란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논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과학적으로 실험하는 방법과 실험으로부터 나온 자료가 주어진 인과관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통계학은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고 있는 거 맞죠?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저희가 관찰한 표본 또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로부터 실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낼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리적 기법이 활용이 됩니다. 요건 이제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그 각 영역들, 수리통계학, 표본분포의 추검정, 아니면 이제 회귀분석 이런 것들이 연계돼가지고 어떤 자료를 뽑고 거기서 어떤 수리적 기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실제 사실까지 나아가냐에 대한 기법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통계학이라는 것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다룰 것인가.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은 표본을 뽑았다. 아니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집중해 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항목, 수험 통계학이란 해가지고 제가 넣어놨죠. 솔직히 통계학이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죠. 지속적으로 득점 및 채점 방식이 비교적 명확했고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잡기도 쉬웠습니다. 문제를 풀 줄 알면 되었고, 그리고 그 개념하고 공식을 계속 암기하고 적용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은 가시적인 실력 향상이 있는 과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피스 기준으로는 약간 자료 해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하고 비슷해요. 양치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부분.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두면 속썩이지 효자 과목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저한테 그랬고요. 그런데 다만 요점이 있어요. 이게 2010년대 초랑 지금이랑 기출문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19년도, 20년도 기준으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교양 통계학 수준에서 나오고 있었던 게 전공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넓은 대비가 필요한 건 맞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범위를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수험적으로는 공부할 방식과 어떻게 득점할지가 명확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져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건드려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 밑에 통계학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수험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체계들을 담았습니다. 이게 저희 실제 목차이기도 한데요. 체계를 잡고 나가야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할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세상이 이건 필기하지 아니 요건 필기하지 마세요. 상정하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세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아직 표본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이론적 세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실제로 관측을 했을 때 자료에 대한 실관측 그것이 저 이론적 세상에 비추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가 이 추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여기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합해가지고 자료를 바탕으로 총체적 분석을 하는 것이 여기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이 되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여기서는 답 내셔야 되고요. 답을 맞추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정해진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케이스를 암기해서 적용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에는 정해진 답안 틀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주어질 것이고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도 주어질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그래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각 변수 간에 뭐 어떤 변수가 유의하다,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에 대한 결론을 여기서 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여러분과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쓸지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냥 답을 잘 구할 수 있느냐에 제일 초점을 맞출 거고요.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몇 개 암기하는 거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제가 필요한 답안틀은 그냥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요거 3개 쓰세요. 답 암기 답안 틀이라고 쓰시면 돼요. 예비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뭐 어떠하다에 대한 체계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제가 여기서 함께 하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답 구하고 암기하고 필요한 답안 틀에 넣어가지고 각 분야에서 득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냥 쉽게 용어를 막 던질 건데 그거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네, 모집단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관심 있는 특성,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수강생의 수라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수치로 나타낸 수치적 모두의 자료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수강생의 수로 가능한 거는 0명부터 사실은 뭐 무한대는 아니겠지만 무한대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까지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모집단이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0명짜리도 있을 수 있고 1명도 있을 수 있고 2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모수라고 하면은 그 모집단의 특성과 관련된 주어져 있는 수를 뜻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론적인 세상, 가상의 세상에서는 그럴 것이다. 예를 들면은 뭐 수강생의 수가 결정되는 게 뭐 강사의 강의력과 연관이 되는데 강의력을 어떤 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칩시다.
0에서 10까지 어떤 수. 이거는 표본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세상, 가상의 세상에는 강의력이 0인 경우가 있고 5인 경우가 있고 7인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모수가 되겠죠. 그게 저희가 알고 싶은 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표본, 샘플이라는 거는 모집단으로부터 뽑은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본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표본 뽑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요 강의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분이 계시니까 그러면은 수강생 수라는 모집단에서 하나의 표본을 뽑았을 때 그게 이제 수치가 10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표본이라는 말 제가 계속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게 관심 있는 조사 대상의 특성에서 변수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제가 그냥 계속 용어를 쓸 거라서 미리 정의를 해둔 건데 이산형 변수라고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수강생의 수처럼 1, 2,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연속적으로 나와 있죠. 1, 2, 3 이렇게. 그런데 밑에 연속형 변수는 예를 들면 키, 몸무게, 소득 수준, 물론 뭐 소득 수준 뭐 10,0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소득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얼마를 버냐는 좀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속형 변수가 되겠다. 여기 보면은 수강생의 수라고 나와 있는 변수는 이산형 변수가 될 것이고 강사의 기말고사 성적은 연속형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A뿔, B뿔로 나온다면 이산형 변수가 될 것이고 96점, 95.5점, 98점 이렇게 나온다면 연속형 변수가 되겠죠. 강사의 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연속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가능한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물론 저희가 실제 세계에서 관측했을 땐 나눠서 써놓지만 그래서 뭐 쉬운 부분인데 혹시 제가 용어를 그냥 설명 없이 막 쓰다 보면 헷갈리실까 봐 넣어놨습니다.